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부속실 제연 설비를 해볼 건데 이게 좀 깊게 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기본 개념과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속실이라고 하면 뭐 예전에는 이제 전실 제연 설비라고 많이 했죠. 이 어떤 방어하고자 하는 실 앞에 있다 해서 전실이라고 많이 했었고, 우리가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이제 급기갑 제한 설비라고 하죠. 바람을 급기에서 압력을 올려서 제연을 하겠다, 연기를 제어하겠다 라는 뜻인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부속실 제연 설비는 특피라고 많이 부르는 특별 피난 계단에 의한 게 있고, 그 특별 피난 계단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비상용 승강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 그 다음에 이제 피난용 승강기. 이거 이제 고층에만 많이 들어가죠. 얘네들을 이제 보호가 특별히 필요한 피난 또는 소방 구조 때에 필요한 설비들이다 보니까 얘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축법에 의해 부속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속실이 즉 전실이 되는 거죠. 부속실이 사실 명칭이 맞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소방적인 뭐 제연 설비라던가 어떤 설비를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동력이 필요 없게 자동으로 유지되는 패시브 시스템을 먼저 보호 설비로, 설비가 아니죠, 보호하기 위한 구성을 하게 돼 있는 거고, 우리가 부속실뿐만 아니라 여기를 좀 더 안전하게 해보자고 해서 우리는 이 부속실을 개방시켜 버리던가 아니면 배연을 하던가 소방에서 말하는 재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말하는 재연이 지금 할 우리가 말하는 급기갑 재연 설비가 되는 거죠. 이게 내용이 많으니까 제가 좀 많이 잘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 이제 이 재연 설비를 독학했는데, 독학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지만 급기갑이 처음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법을 보면 못 보던 용어도 많다 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초 개념을 살펴보면, 급기가압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급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압, 압력을 가한다는 게 중요한 건데, 이 말은 우리가 압력이 높은 곳에서 압력이 낮은 곳으로 유체가 이동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먼저 숙지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말로만 하면은 이게 어려우니까 하나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송풍기를 설치하고 덕트를 쫙 설치했다고 볼게요. 그럼 얘가 여기가 이제 토출축이니까 일로 이제 바람이 나오겠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송풍기는 무시하고 이렇게 잘라서 1번 지점과 2번 지점을 봤을 때 당연히 송풍기랑 가까운 쪽이 압력이 높고 낮은 쪽이 압력이 낮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압력 분포도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송풍기랑 가까운 쪽이 압력이 클 거고, 덕트 크기는 일정한 거예요. 멀어질수록 압력이 작아질 거예요. 즉 송풍기 토출축의 압력이 크니까 유체가 이송하게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먼저 한번 숙지를 해보고 우리가 이제 제연 설비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이죠, 사실 구성이라기보다. 이런 식으로 실을 만들어주고, 여기를 이렇게 잘라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이제 부속실이라고 봐볼게요. 여기를 복도라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딘가에 송풍기를 설치해서 덕트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기를 해서 여기에 뭐 또 자동차 댐퍼라 그러죠. 이렇게 댐퍼를 달아서 공기를 유입할 거예요. 근데 당연히 부속실에서는 복도와 연결되는 문이 있겠죠.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먼저 얘가 이제 급기 송풍기니까, 급기 송풍기, 이 덕트 내의 압력은 저 좀 당겨 보겠습니다. 당연히 송풍기 쪽이 가장 높을 거고 압력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위에 더 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압력이 송풍기에 가까울수록 크겠죠. 즉 위의 층으로 갈수록 압력이 줄어들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층마다 분기돼서 덕트가 쭉 있는데, 우리가 이 부속실을 안전하게 방어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우리가 압력을 높여줘야 되잖아요. 어디보다? 여기보다 높아져야 우리가 가압을 한 게 되겠죠. 뭐 수치는 뭐 40파스칼이든 50파스칼이든 제가 따로 할 건데,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압력이 올라간다는 건 요 실의 압력을 그냥 그리는 거예요. 개념적으로만 봐주세요. 이만큼 압력이 형성되고 여기는 뭐 요 정도의 압력이 형성된다고 봐볼게요. 이제 요 복도보다 부속실의 압력이 높으니까 급기 가압이 된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압력 유체는 무조건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유체가 흐르기 위해 흐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출입문의 이 틈새를 통해서 유체가 어쩔 수 없이 새나가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압력 차이가 있으니까요. 사람 기준에는 막힌 거지만 이 기체 기준에선 충분히 통과할 길이가 되기 때문에 면적이, 이때 우리가 통과하는 이 틈새들로 통과하는 양을 우리는 뭐 Q라고 해볼까요? Q를 우리는 누설량이라고 하는 거죠. 계속 압력이 상승하겠죠. 여기가 누설이 되면 될수록 PL은 거의 pH와 같아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설비를 조금 더 해볼까요? 이 댐퍼란 자체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그냥 100파스칼로 만들고 싶은데, 여기 덕트 이 구간이 만약에 지금 300파스칼이다. 여기 300파스칼을 넣게 되면 이 문이 안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댐퍼가 여기를 좀 많이 닫아가지고 얘를 100파스칼로 맞출 수 있게 어디보다 이렇게 차압 감지관을 설치해서 이 낮은 실보다 100파스칼을 높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누설이 돼서 얘가 100파스칼이 돼버리면 얘는 200이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누설이 될수록 여기 압력도 점점 상승하겠죠. 그럼 이 댐퍼 잘 안 보이네요. 요 차압 댐퍼가 점점 열리면서 이 압력은 더 100파스칼을 유지하기 위해 차이만큼요 열릴 거고, 어느 순간에 도달하면 어차피 이 댐퍼가 다 열리더라도 이 덕트를 통해 밀어넣을 수 있는 해당 구간의 최대 압력은 300파스칼이기 때문에 여기가 200파스칼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이 실은 300파스칼 이상으로 가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여기에 유입공기 배출 장치라고 설치를 해서 덕트는 밀어넣을 수 있는 압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누설량을 통해 이 복도 부분의 압력이 점점 상승을 하면 가압 형성이 안 되니까 차압이죠. 우리가 여기 압력을 올라가지 못하도록 유입공기 배출을 하자. 여기서 말하는 유입공기라는 건 누설량과 방연풍량을 합친 거죠. 사실 방연풍량이 누설량인데 새 나가는 애를 다 제거를 해서 압력을 유지하자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이미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들으면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자꾸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야 한다는 게 여기 부분이 압력이 높으면 우리가 거실에서 불이 났을 때 또는 복도에서 났을 때 이 부속실로 연기가 못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압력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여기에 불을 비춰도 우리가 연기가 압력이 높은 곳으로 못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좀 모르실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쉽게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한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욕조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좀 더 높은 이렇게 통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수도꼭지를 달았는데 제가 이렇게 달았는데 이 수도꼭지는 이 욕조 높이까지밖에 물을 보낼 수 없는 애예요. 그러면 욕조가 이렇게 꽉 찰 때까지 물이 나오다가 얘가 이제 끊기겠죠. 그럼 이게 이제 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 욕조 밑에 구멍을 뚫어서 이 통이랑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이 통은 빈 통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수도꼭지라고 하기 좀 그런데 수전을 하나 더 닿는데 얘는 이제 잉크가 나오는 애예요. 근데 뭐 한 방울에서 뭐 두 방울씩 나온다고 해볼게요. 초당이든 똑똑똑똑 떨어지겠죠. 그러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제 오픈을 해버리면 물이 당연히 욕조에서 일로 새나가겠죠. 당연히 통을 연결하고 구멍을 열어버리면 물이 여기 차 있으니까 얘는 이 높이만큼 감마 H만큼 압력을 형성했기 때문에 물이 계속 넘어가다가 뭐 잉크랑 섞이면서 여기 섞이겠죠. 넘어가면서 이 제가 수조는 딱 여기까지 그러니까 수도꼭지는 수면까지만 물이 나온다 했잖아요. 만약에 이 H가 요 높이가 여기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H. 그럼 얘가 물이 점점점 넘어가서 여기까지 섞여서 물과 잉크가 이렇게 섞였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물이 안 흐르고 똑같은 압력이 형성됐으니까 정지될 거예요. 근데 여기 잉크가 좀 더 떨어지면 이제 거꾸로 가겠죠? 잉크랑 섞인 물이. 왜냐면 여기가 더 높아지는 순간 압력이 더 높아지니까요. 사실 원래 같을 때도 섞이긴 하거든요. 우리가 비커에 잉크를 하나 떨어뜨리면 퍼지는 것처럼 물질 확산 때문에 퍼지는데 이런 어려운 거 빼고 여기 잉크는 계속 떨어지니까 여기 압력이 더 높아지면 일로 새 나갈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 이상 물을 못 올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드레인을 하는 거죠. 이 드레인이 유입공기 배출 장치가 되는 거예요. 배출. 그래서 물이 넘어오다가 이 물의 수면의 높이가 이 욕조만큼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 전에 빼주는 거죠.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나중에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합적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실이 하나 있고 얘는 문이 닫힌 거예요. 하나 더 있고 얘는 이제 문이 열린 거죠. 왼쪽을 부속실, 오른쪽을 복도라고 봤을 때 여기에 이제 보통 급기 댐퍼가 설치될 거고 바람을 밀어 넣을 거예요. 그러면 문이 닫혀 있으니까 이 틈새들을 통해서 바람이 일로 새 나가겠죠. 이때의 누설량을 Q2라고 보고 댐퍼에서 밀어넣는 양을 Q1이라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Q1과 Q2는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 댐퍼의 면적을 A1이라고 보고 이 틈새의 면적을 A2라고 봐볼게요. 이 틈새는 문의 면적이 아니고 문 가의 누설 틈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 여기 압력이 여기 뭐 대기압이겠죠, 실질적으로. 여기 압력보다 높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요 1번 구역보다 2번 구역 압력을 낮춰서, 말이 이상하네요. 부속실의 압력을 높여서 차압을 유지하는, 델타 P가 차압이죠. 이게 목적이 되는데 우리가 이 차압을 형성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그거는 닫혔을 때예요. 요 A2는 A1의 면적이 A2보다 커야만 우리가 차압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독대가 이렇게 있는데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밀어넣는 구멍이 요만한데 여기 이만한 구멍이 있으면 물론 어마어마하게 밀어내면 차겠지만 여기 나가니까 얘는 여기 물이 안 찰 거 아니에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압력으로 밀어넣으면 차긴 하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여기 밀어넣는 구멍이 더 크다면 요 금방 물 다 차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면 A1 댐퍼가 모두 개방됐을 때의 면적이 출입문의 누설 틈새 면적보다 커야만 차압이 형성이 가능을 해요. 우리가 이때 이 차압을 형성하기 위한 풍량이 Q가 Q1이고 Q2고, 왜냐면 밀어 넣는 만큼 밀어 나갈 거니까요. 이때 이 풍량을 우리는 누설량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얘는 이제 여기 면적이 A1이고 얘는 출입문의 모든 면적이죠. 이게 A2잖아요. 그러면 A1보다 A2가 커졌잖아요. 그럼 제가 방금 이 조건에서 말씀드렸는데 A1이 A2보다 커야 차압이 유지가 되는데 A2가 크니까 차압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연기가 발생할 때 얘를 안 들어오게 하려면 차압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어떤 만큼의 바람을 밀어 넣어 가지고 흘려보내서 연기를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이때 필요한 풍량을 우리가 Q라고 보면, Q 다시라고 볼까요? Q 다시라고 보면 이때 필요한 풍량이 우리는 방연 풍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법에는 방언 풍량이 아니고 우리가 방연 풍속을 규정하고 있죠. 이게 뭐냐? 방연 풍량은 이렇게 그냥 Q2라고 하겠습니다. Q2는 출입문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규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방연 풍량을 문의 면적으로 나누면 얘가 방연 풍속이 되니까 우리가 계속 현장에 따라 변경되는 문의 면적은 방연 풍속으로를 통해서 우리가 방연 풍량을 구하게 돼 있는 거죠. 압력을 형성할 수 없으니까 계속 미는 거예요. 사실 이 밀어지는 자체도 순간적으로 압력이 높아지려고 하니까 밀려나가는 거죠. 이것도 은근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더 나가면 또 너무 길어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방에서 부속실 제연설비라고 하는 건 가압하는, 즉 가압해서 차압을 형성하는 급기가압 제연설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특별 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
또 피난용 승강기에 부속실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능 위주 설계할 때 특별 피난 계단에 계단실도 하고 피난 제한구역, 피난 안전구역 또는 소방대 거점구역도 다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기본은 이렇게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급기가압이라는 건 결국 가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유체가 이동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송풍기에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덕트 내의 압력을 살펴보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제 흐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결국 처음 에너지선은 이 라인인데 이만큼 지금 발생한 게 우리가 말하는 정압 손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부속실 제한 설비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저분해져서 안 간단하네요. 송풍기에서 멀어질수록 압력이 떨어질 거고, 우리가 결국 이 분기된 층에서 급기 댐퍼를 통해 압력을 공급받게 되는데, 우리는 부속실의 압력을 높여야 되니까 요 출입문의 틈새로 유체가 흘러나가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완전히 막으면 좋지만 불가능하죠. 개폐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때 발생되는 이 풍량을 우리는 누설량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누설량 또는 출입문이 열렸다 닫혔다 함으로 인해서 결국 부속실과 면안면도 압력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압력이 덕트 내의 압력보다 상승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부속실의 압력 상승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속실과 면안, 옥내가 압력을 상승시키지 않도록 유입공기 배출 장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 부속실에서 유입된 공기를 배출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거죠. 조금 더 초보자들을 위해서 욕조에 물을 담아놨는데 어떠한 통과 연결을 해두면 이 빈통이라면 욕조에 물이 계속 넘어갈 거예요. 그러다가 욕조와 동일한 수면이 되는 순간 얘는 이제 더 이상 물이 욕조 쪽에서 빈통으로 흐르지 않겠죠. 근데 이때 빈통에다 잉크를 조금씩 떨어뜨린다면 결국 욕조까지 잉크 성분이 넘어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욕조는 욕조 수면까지 물을 채우는데 이 통이 옥내가 되는 거죠. 이때 이 옥내가 이 욕조의 압력보다 올라가지 않도록 드레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게 바로 유입공기 배출 장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압 형성을 살펴보면 결국 들어오는 밀어넣는 곳의 면적이 우리가 누설되는 면적보다 커야만 차압이라는 게 형성이 가능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누설되는 양만큼 밀어넣게 되는데 이것을 누설량이라고 부르고, 출입문을 개방하게 되면 댐퍼의 크기보다 출입문 개방 면적이 크니까 얘는 차압 형성이 불가능하고 연기가 거꾸로 침투하지 않도록 우리가 선풍기 불듯이 바람을 그냥 불어넣는다는 거죠. 이때 필요로 하는 바람의 양을 우리는 연기를 방어라고 할까요? 연기를 방어하기 위한 풍량을 우리는 방연 풍량이라고 하고, 법규에선 출입문의 면적에 따라 풍량이 변경되기 때문에 방연 풍속이라고 지칭을 하고, 이 방연 풍속에 출입문의 면적을 곱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방연 풍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거실로부터의 유입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기초 개념에서 안 하고 나중에 설계 예제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